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른바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연루돼 있는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국회에서 추진하라라고 했지만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 모두는 아닙니다. 자,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특검 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그게 논란이었는데 지난번. 일단 논의를 해봐야죠. 예. 지금 30몇 명인가가 이제 그 조작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때 지방선거에 상당한 이슈가 됐고 네. 저는 지방선거 패배에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4월 말에 이제 특검법 발의가 됐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이제 여론의 악영향을 끼쳤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제 서둘러 이제 좀 그 무마를 하면서 소위 수습을 하면서 시기나 뭐 절차나 또 한병도 원내대표 내용까지도 전면 재검토해서 여러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밟아 나가겠다라고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은 그래도 특검에 의해서 그냥 이거를 지난번에 국정조사도 했는데 그냥 덮어둘 수는 없으니까 진상규명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두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를테면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요. 내란 관련해가지고 검사가 부족하대요. 3명인가 4명 더 충원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거기 응하는 검사도 없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또 특검을 만들면 다 채울 수는 있을지도 일단 우선 걱정이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당에서 이제 여론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여론이야라고 물리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처음에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한병도 원내대표 약속했던 바가 있잖아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용까지도 다 살피겠다. 내용이라 함은 그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공소유지 권한 그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포함한 그 약속한 바대로의 어떤 논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특검법 발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정안을 가지고 할 건지 이 부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국정 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으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당에서 일단 공이 국회로 온 거니까 당 내에서 좀 신중한 논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유세 때도 거듭 공소취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여당이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이렇게. 이건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는 행동대장들한테 잘해봐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나라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시키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공소 취소시키면 탄핵합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사위 가실 겁니까? 저는 특정한 상임위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예.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제가 공소 취소를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어제 SNS에서도 공소취소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이 안 맞는 짓은 없다. 이 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탄핵 나설 것. 제가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 비판했어요. 김관선 변호사님.
저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선거가 우리가 이제 15대 1, 뭐 16대 0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조작기소 특검법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법과 상식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작기소특검법은 법과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상식에는 당연히 안 맞고, 법이라는 건 대한민국 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재판이랄지 모든 법을 깡그리 무시고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사기소특검법에 특검을 하겠다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상식이 맞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회 지금 다수당이 누구예요? 민주당이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한 정당이에요. 그럼 민주당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 이제 솔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조작기소특검법을 밀어붙이게 되면 거의 국민 저항 수준으로 올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작기소특검법 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통과시켜가지고 공소 취소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공소 취소하면 그냥 검사, 판사, 국민들이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있죠. 또 새로운 법 만들면 돼요. 민주당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기존 걸 무너뜨리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물론 이제 헌법적인 문제 그런 것도 검토해야겠지만, 그건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또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계속 조작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니 뭐 법원에 재판을 통해서 무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안을 과연 이렇게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말리겠어요. 김원선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장동혁 노선은 실패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쏟아낸 작심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그야말로 피말리는 대역전극으로 승자가 돼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건지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연일 날리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한 의원이 지금 지역구가 된 부산 북구갑에 내려가서 연일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우리 부산을 살린 거다. 고맙습니다. 내 손에 학교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왜 안 불러나요? 좀 이따 불러날까? 고맙습니다. 처음 보지, 나랑. 우리 맞지? 아저씨 됐어? 아저씨 붙은 거 몰랐지, 너? 저 봤어요. 봤어요? 지다가 이어서 막 쫄깃하게 붙었어. 고마워, 자주 봐. 조금 전에 들으셨죠? 한 북구 주민이 한동훈 의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 왜 안 물러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아주 단순하게 좀 이따 물러날 겁니다 라고 확신에 가까운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산 북구갑 주민들이
국민의힘 대표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게 놀랍고요. 두 번째로 한 의원은 뭘 근거로 저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한 걸까요? 저도 저 질문이 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 주민들께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부여되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투표하셨죠. 그래서 네. 한동훈 후보가 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는지, 왜 부산 북구갑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표방하고 나온 후보라는 걸 알고 투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 결과가 한동훈 의원은 43%를 득표를 했고 장동혁 대표 등등 당 지도부가 총력을 다해서 지원한 박민식 후보는 15%대의 득표에 그친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선거 결과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민심이 확인이 되었는데 왜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느냐. 지금 부산 북구의 주민들께서는 그걸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곧 물러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가시적인 선거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핍박했던 사람들 또는 장동혁 대표와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한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생환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거취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선거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나 이익을 위한 문제로 이용하게 되면 네. 더 역효과가 나서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것을 못 풀게 됩니다. 역작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유력한 것이죠.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영상 안에서 한동훈 의원 지나가던 아이들, 학생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죠. 지고 있었는데 쫄깃하게 붙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승리였는데요. 이런 승리를 두고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주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뒷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서동요 전략 그리고 진은정 변호사 아내의 지원 또 찰밥 먹고 뭐 시장 계속 돌아다니던 구포시장을 찾아갔던 그런 눈도장 작전 이런 것들이 다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산에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뭔가 이 여의도 정치에 좀 공을 들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곧장 부산에 다시 내려갔고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진은정 변호사도 배식 봉사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자, 이걸 보면 2년 뒤에 있을 총선에 벌써부터 또 공을 들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야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당선되는 순간은 좋지만 당선되자마자 바로 또 감사 인사를 돌아야 해요. 아, 원래 다 왜냐하면 그럽니까?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왜냐? 당선됐는데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여론이 지역에 돌기 시작하면 대선이 어렵습니다. 아하. 특히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당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누구와 경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치 여정을 이어가다 보면 네. 누구보다 북구에서 튼튼하게 지역 주민들이 받쳐줘야 네. 본인이 국민의힘 입당도 할 수 있고 어허.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될 수 있고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구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를 하면서 네. 서동요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네. 그 아이들로 하여금 또 그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그런 전략까지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네. 2년 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천 대변인이 한동훈 의원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예언을 다 했네요. 당에 복귀하고 2년 주 통선에 도전하고 당대표에 대선까지. 제가 그 말씀 전제를 달았죠. 굉장히 복당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적 행보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난한 과정은 현 지도부의 반대 뭐 이런 거겠죠? 현 지도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동훈 의원이 보여줬던 여러 정치 과정에서 네. 당원들이 상처입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당원 게시판 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네. 선택적으로 정의로운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본인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당원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선됐다고 끝난 게 아니군요. 이제 또 당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동훈 의원, 이 몸은 부산에 있지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에는 또 거침이 없습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했죠. 이를 두고 한동훈 의원이 탄핵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른바 경고에 나선 건데요. 과거의 발언 먼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여당이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이렇게. 이건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는 행동 대장들한테 잘해봐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공소 취소 시키면 탄핵합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어제 발언을 했죠. 그러자 한동훈 의원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도 1호, 2호, 3호까지 줄줄이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주민들에게는 정답게 하는 모습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정치 공세는 그동안 쌓아뒀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여러 개를 쏟아내네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네. 어떤 사회적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네. 정치적 대립각을 만들고 그리고 보수를 재편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저런 발언들을 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된 어떤 반대로 보수를 결집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들에게는 아직 설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이 정말로 공정했는가에 대한 답을 한동훈 의원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 의원. 예,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2년 뒤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초고소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대법 판결이 9일 만에 결정이 났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다수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정당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도 이걸 통해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자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행위 전체 다를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심지어 이 특검명도 조작기소 특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이건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 프레임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윤석열 검찰이 어때 했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적절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탄핵까지 이야기한다? 저는 좀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제 한동훈 의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공평하게 한 번은 조작 기소, 한 번은 공소 취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 이 한동훈 의원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네요. 한동훈 의원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에 관련해서 검찰이 공정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과거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문자조차도 답장하지 않은 이른바 그 문자 답장하지 않은 사건이 크게 회자됐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수사에 개입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특검에서 이미 불러서 구속시키거나 했겠죠. 계속 출국 금지만 시켜놓고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명백하게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인데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양두굴육 같은 겁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를 민주당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을 안 받는데 공소유지 업무가 뭐가 있죠? 공소유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규 검찰이 갖고 있는 공소유지 권한을 빼앗아 가서 특검에 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네. 거기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방선거 하루 전날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앉혀놓고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반복해서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